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통 보면 노트북을 거의 끄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보통은 이렇게 그냥 덮개만 덮어서 절전 모드로 두시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컴퓨터를 껐다 키지 않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전원 들어가셔서 다시 시작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면서 메모리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노트북을 구입하셔서 몇 년을 쓰시다가 바꾸기 전까지 한 번도 포맷을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한 번씩 포맷을 해주는 것도 컴퓨터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은 컴퓨터와 다르게 드라이버 잡기도 어렵고 해서 포맷하기를 겁내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트북은 포맷이 정말 간편하고요. 윈도우 설치 파일도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관리라고 나오죠. 디스크 관리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인 노트북은 거의 드라이브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죠. 이 드라이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디스크 제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파티션으로 나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PC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일부러 만들어 놓기 전에는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은데 노트북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OS를 설치를 할 때 이 부분에 미리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컴퓨터는 포맷을 하고 재설치를 하게 되면 부팅 USB도 있어야 되고요. 윈도우 파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드라이버도 설치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귀찮은 반면 노트북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여기에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풀어서 내가 쓰는 드라이브에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부팅 USB도 필요 없고요. 드라이버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가끔 생각나실 때 포맷을 해주시면 아주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 보면 구입하신 후에 다른 노트북으로 바꿀 때까지 한 번도 포맷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느려지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포맷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대신 데이터는 다 옮겨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맷은 처음 노트북이 공장에서 출하될 때 공장 초기화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처음 상태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웹브라우저에 저장된 바로가기, 북마크 이런 것들도 전부 날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초기화 전에 그런 중요한 파일들은 따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초기화를 하게 되면 단점이 있죠. 와이파이 비번이라든지 여러분이 세팅해 놓은 이런 것들은 다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돼 있는 윈도우라든지 이런 드라이버들을 이제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 프로그램은 제조사에서 노트북이 출하될 때 아예 설치가 돼서 나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제 노트북은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삼성 리커버리라는 재설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LG나 에이서스, IBM 다 재설치 프로그램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PC에 설치하듯이 USB를 이용을 해서 새로 설치를 하셨을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파티션들이 전부 다 날아갔을 경우 이런 유틸리티라든지 전원 관리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것도 또 새로 설치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아요. 이 노트북은 제일 편리한 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혹시나 파티션이 완전히 날아가서 처음 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공장 초기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 삼성 리커버리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합니다. 삼성 리커버리라고 해서 나오죠. 다른 제조사 노트북을 쓰시는 경우 이런 게 없다 하실 경우에는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뭐 백업이라든지 디스크 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초기 이미지 처음 구입했을 당시의 컴퓨터 상태로 돌린다고 하죠. 자, 복원을 누르게 되면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공장 초기화가 되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따로 백업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잘 까먹는 게 뭐냐면 브라우저에 여러분이 생성해 놓은 북마크가 되겠어요. 포맷하거나 이렇게 초기화하면 꼭 그 부분을 까먹고 안 하셔서 다시 또 찾아서 전부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복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복원합니다. 자, 백업 시점이라고 나오죠. 자, 초기 이미지니까 처음 이 노트북을 구매했을 당시가 되겠죠. 자, 용량은 25.4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복원 시점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초기 이미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따로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복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부팅 해야 한다고 하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부팅 되면서 공장 출시될 때의 상태로 초기화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을 연결해 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배터리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시면 노트북이 아예 먹통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전원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원을 계속 하죠. 시간은 물론 약간 걸립니다. 자, 복원을 시작하겠냐고 물어보네요. 드라이브의 모든 내용이 삭제된다고 하죠. 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라고 해서 배터리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을 하라고 하죠. 만약에 이렇게 복원되다가 꺼지면 AS 센터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전원을 연결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고 드라이버까지 완전히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경우도 보면 여기에 8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죠. 이 노트북은 SSD가 설치된 노트북이라서 그나마 이 정도고요. 그냥 하드디스크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자, 전부 설치가 됐네요. 복원이 완료돼서 시스템을 재시작한다고 하죠. 재부팅 후에는 초기 환경 구성 작업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함부로 종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윈도우를 설치하는 거였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되면서 마크 같은 것들이 깜빡이게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원이 빙글빙글 돌아가죠. 자, 이때는 절대 끄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대로 놔두시면 알아서 전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다 설치가 됐어요. 자, 이제 기본 사항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거주국가, 기본 언어, 뭐 자판 배열 이런 것들 전부 기본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누릅니다. 자, 법적 고지사항이죠. 뭐 이런 것도 그대로 적용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트워크 설정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와이파이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 선택하고요. 네트워크 보안키 입력하라고 하네요. 자, 입력했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빠른 시작하라고 하죠. 빠른 설정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제한하는 것을 그대로 수락하는 거지만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 개인적인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서 편리하게 쓸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싫으시면 끄시면 되겠죠. 자, 위치 정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끄시면 되겠고요. 스카이프 같은 거 이용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끄면 되겠죠. 앱에서 앱 간 환경에 광고 아이디 사용하도록 허용한다고 하죠.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전부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다 끄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전부 키실 수 있어요. 자, 다음 합니다. 자, 핫스팟이라든지 진단 데이터를 보낼지 물어보죠. 이것도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꺼놓고 필요한 것만 나중에 다시 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용자 기본 계정 설정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계정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2단계 건너뛰기로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자, PC용 계정 만들기죠. 이 PC 누가 사용하나요? 하네요. 자, IB96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누르면 암호 없이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암호는 지정하셔도 되고요. 필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첫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준비 중입니다. PC를 끄지 마세요 라고 하죠. 자,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과정은 윈도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프로그램들이 있죠. 삼성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설치하시고 업데이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체크하시고요.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들은 되도록이면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자, 확인해서 전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부팅이 몇 번 더 된다고 하죠. 자, 확인합니다.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 그 다음 펌웨어 업데이트네요. 제조사에서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업데이트 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니까 이 펌웨어도 반드시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어쨌든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완전히 재설치를 해서 끝나기 전까지는 컴퓨터를 멋대로 끄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통 P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 일일이 따로 해야 되고, 드라이브 설치도 따로 해야 되고, 윈도우 설치도 따로 해야 되고, 다 각각 해야 되지만,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치를 하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공장 초기화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공장 초기화를 하게 되면 펌웨어 같은 것도 알아서 다 업데이트 되고 하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공장 초기화를 하시면 최적의 상태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시동되면 또 알아서 다음 것도 설치하죠. 자, 건드릴 게 없어요. 자, 가끔 OK만 눌러주면 얘가 알아서 전부 해줍니다. 자, 시스템 다시 시작하겠냐고 물어보죠. 예 합니다. 자, 또 설치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번씩 부팅되면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업데이트가 모두 끝나서 설치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장 초기화를 시켜서 깔끔하게 만들었죠. 자,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기존에 쓰시던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트북을 공장 초기화로 새것같이 포맷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삼성 노트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제조사든지 모두 설치 프로그램이 각각 있으니까 그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설치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구매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초기화하지 않으신 분들은 중요한 파일들 백업을 미리 받아 두시고 꼭 한번 초기화해서 쾌적하게 이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